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창작수 도깨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 도깨비 키카드 시스템의 LCD 연동하기를 알려드릴 건데요. 앞서 보았던 이 키카드 시스템 작동 영상에서 이 도깨비 스테이션이 어떻게 이 LCD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서 표시해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두이노와 TFT LCD를 연동하기 위해서는 EBI 통신 방식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xternal Bus Interface의 약자인 이 통신 방식은 주변 장치에 대한 연동을 위해 주로 쓰이고 있는데요. 아두이노와 LCD의 EBI 방식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도깨비 키카드 스테이션의 아두이노와 LCD 모듈입니다. TFT LCD 모듈에는 여러가지 핀들이 있는데요. 이 중 CSWR-RD 데이터 핀으로 통신이 이루어집니다. 전원이 들어오면 항상 모든 핀이 하이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두이노에서 CS 신호를 로우로 떨어뜨리면서 전송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LCD로 보내게 되고요. WR, 라이트 신호를 보냄으로써 데이터를 쓰겠다라는 명령을 보냅니다. 그 후에 데이터 핀에서 화면에 정보 데이터를 보내주면 LCD에서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LCD를 연동하기 위해 도깨비 스테이션에서는 아두이노 프로 미니와 아두이노 우노를 서로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 미니에서 RFID 모듈을 연결하고 우노에 LCD를 연결해서 서로 연동하게 됩니다. 그럼 아두이노 우노와 프로 미니는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게 될까요? 도깨비 키카드 스테이션의 전체적인 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테이션 메인에는 아두이노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각각 RFID와 LCD 모듈, SD카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SD카드에는 LCD에 표시될 이미지와 회원카드 리스트 등이 저장되어 있고요. 먼저 사용자가 카드를 접촉하게 되면 카드의 정보가 프로 미니에서 우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두 아두이노가 통신하는 방식이 UART입니다. UART 방식은 각각 두 개의 선으로 정보를 주고받게 되는데요. TX에서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RX로 데이터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넘어온 카드의 정보가 SD 메모리에 저장된 값과 일치한지를 검토합니다. 정보값이 일치한다면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죠. 그럼 장비의 전원과 LCD의 장비 사용 화면을 출력해주게 됩니다. 실제 사용 시 이런 식으로 작동하게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아두이노에 필요한 선을 납땜해 볼게요. 아두이노에 TX, RX 핀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5V와 그라운드 핀에도 선을 납땜합니다. 납땜이 완료됐으면 LCD를 아두이노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RFID와 카드, 프로 미니와 함께 이렇게 구성되게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럼 아두이노로 코딩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아두이노에 납땜을 할 때 저희가 아두이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라인 하나, 그 다음에 TX하고 RX 라인, UART 라인이죠. 이렇게 네 가닥을 연결을 했고요. 자, 이 와이어를 지금 예전에 지난 시간에 구성했던 RFID 세트에서 프로 미니의 VCC 플러스 라인과 그라운드 라인에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아두이노에 전원을 주면 이쪽 아두이노에 전원이 들어오면서 플러스 전압을 이쪽으로 넘겨주겠죠. 그래서 예전에 구성했던 RFID
구성까지 전원이 연결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코딩을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코딩을 보시면 저희 그 유튜브 영상 밑에 저기 설명에 저희가 링크를 올려놨어요. 먼저 이 TFT LCD의 라이브러리를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웹브라우저에서 링크를 넣으시면 라이브러리 사이트가 다운이 되고요. 여기서 다운로드를 걸으시면 다운이 되죠. 또 열어보시면 이렇게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압축 파일을 압축 푸시면 이 TFT LCD 라이브러리가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폴더 안에 먼저 아두이노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들어있고요. 여기 인스톨 라이브러리라는 폴더에서 이 라이브러리 폴더를 전체를 다 복사해서 문서에 아두이노의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다가 복사를 하시면 설치가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아두이노로 돌아가서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저희 LCD 테스트를 한번 해볼 텐데요. 테스트 하시려면요, 다운로드 하신 이 라이브러리 안에 저희 예제 파일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제 3번의 그래픽 테스트, 이 그래픽 테스트 아두이노 문서를 열고요. 그래서 아두이노 우노 확인하고 컴포트 확인하고 바로 올리시면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아두이노 화면에 이렇게 그래픽 테스트 시리즈가 주로 로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화면이 나오면요, 그 아두이노와 LCD의 연결 상태는 문제가 없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필요한 코드를 따오면서 작업을 할 텐데요. 맨 먼저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LCD에 표시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그래픽 라이브러리에서 몇 가지 데이터를 따오겠습니다. 먼저 LCD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헤더가 필요하고요. 헤더 파일을 사용하고 핀맵 정보와 그다음에 이거는 몇 가지 색깔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색깔 정보가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이 LCD에 자, 여기 이 TFT라는 함수를 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핀맵을 같이 그 변수를 넣어주시면 이 함수가 TFT LCD를 이니셜라이징 합니다. 이니셜라이징 하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 시리얼 로그를 써야 되니까 시리얼 따오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니셜라이징 함수인데요. 여기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 복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보드가 쉴드 보드인지 아니면 브레이커 보드인지를 이제 체크하는 루틴인데요. 이거는 뭐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요. 이 부분 지울게요. 별 의미가 없으니까. 자, 여기서 위에서 TFT 함수를 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핀맵을 세팅을 했고요. 이니셜라이징을 했기 때문에 여기 TFT의 그 가로 세로 폭이 확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TFT를 리셋을 합니다. 리셋을 하고 그 다음에 TFT의 read id라는 함수를 콜을 해서 이 LCD 안에 들어있는 이 컨트롤러 IC가 뭔지를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read id 값이 아이덴티파이어가 어떤 값을 나오냐에 따라 여기 보시면 그 컨트롤러가 뭐 9325를 쓰는지 9328을 쓰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 아이덴티파이어 값을 가져와야 저희가 나중에 TFT begin이라는 함수를 써서 TFT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아이덴티파이어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자, 그래서 모니터를 보시면 TFT 사이즈 나왔죠? 2406-320 저희 LCD 보드 해상도고요. 그 다음에 9341 LCD 드라이버를 찾았답니다. 그냥 9341은 여기 보시면은 ILI 9341 LCD 드라이버를 사용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서 함수 끝에 TFT를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시작 함수로 콜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TFT 위에 저희가 원하는 글씨를 한번 써볼 건데요. 써보는 함수는 여기서 제가 참고할 수 있는 게 테스트 텍스트, 간단히 글자를 써보기 위해서는, 그죠? 여기 있네요. 테스트 텍스트라는 함수를 쓸 건데 여기 보시면 그대로 따오자면 여기 풀스크린 이 함수는 TFT 화면 전체를 블랙으로 한번 덮어 쓰는 과정이에요. 지우는, 클리어하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커서를 글자를 쓸 때 커서를 0,0 가장 위치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은 흰색, 검정색 바탕에 흰색 글씨고요. 글자 사이즈는 1인데 약간 작으니까 2로 할게요. 2로 하고 여기까지 세팅이 됐으면 화면에 헬로 월드라고 출력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볼게요.
화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헬로 월드가 표시가 됐죠. 지금 그 화면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쪽이 상단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상단 그 오리엔테이션 바꾸고 싶으실 때는 여기 이 화면에 오리엔테이션용 함수가 따로 있고요. 예, 여기 set rotation이라는 함수가 있죠. TFT의 set rotation 함수를 가져다가 기본 값은 0이고요. 0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의 로테이션이고, 오리엔테이션이고, 여기서 0, 1 숫자 올라갈 때마다 90도씩 바뀌고요. 2로 하면 180도가 회전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업로딩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글자 표시가 됐고요. 자, 여기서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예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RFID 그 프로 미니 보드에서 그 UART 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시리얼 데이터 값을, 그러니까 카드의 ID 값을 가져오게 되겠죠. 그 가져온 ID 값을 저희가 우노 보드, LCD 보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함수를 먼저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함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시리얼 프로세스라는 함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변수도 캐릭터 값 하나를 저장할 수 있는 ch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시리얼 available 함수는요, UART 쪽 버퍼 안에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함수고요. 이 함수의 값이 0보다 크면, 그러니까 버퍼 안에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겠죠. 자, 저희가 처리한 결과값을 저장할 수 있는 스트링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할게요. 시리얼 스트링이라는 변수가 하나 있고, 얘를 초기화하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 스트링의 인덱스, 그러니까 이 버퍼의 몇 번째 글자에 우리가 데이터를 넣을 것인지에 대한 인덱스 값도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시리얼에서 버퍼에서 데이터가 들어왔다,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만약 있게 되면 먼저 일단 이 한 글자를 읽어옵니다. 한 글자를 읽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 현재 스트링의 인덱스가 0일 때, 그러니까 버퍼의 가장 첫 번째 글자를 인덱스가 가리키고 있을 때 판단을 하는데, 그때 이 버퍼에서 받아온 값이 괄호 시작, 여는 괄호다 일 때, 자, 이렇게 스트링의 맨 앞에다가 이 여는 괄호 하나를 넣는 코딩인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RFID에서 아이디를 읽어서 출력하는 그 형태가 어떤 식이었냐면, 아이디 값이 AA, BB, CC, DD라고 치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이 아이디 값을 읽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게 코딩을 했었고요. 자, 저희가 이 우노에서 이 데이터를 쭉 받는 과정 중에 이 시리얼 프로세스라는 함수가 콜이 됐을 때, 이 데이터가 어느 시점에서 이 함수가 콜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데이터가 CC 오는 과정 중에 이 함수가 콜이 됐다. 그러면 저희는 이 데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죠. 여기서부터 이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앞부분의 데이터는 버리고요. 처리를 하지 않고 괄호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처리할 수 있게 이 코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덱스 값이 0이고, 그러니까 제가 버퍼를 위에다 한번 써볼게요. 버퍼가 이렇게 쭉 있을 때 인덱스 값은 0이니까 가장 앞을 가리키고 있겠죠. 이 앞을 가리키고 있을 때 받은 첫 번째 값이 열린 괄호일 때만, 받은 그 캐릭터 한 바이트를 넣으라는 괄호일 때만 이렇게 넣겠죠. 아닐 때는 다 무시를 하고요. 그렇죠? 근데 괄호를 넣기 전에 일단 이 버퍼는 계속 쓰는 버퍼이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 넣을 때는 한번 초기화를 시켜줄게요. 초기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넣고, 그 다음에 한 글자를 넣었으니까 인덱스는 하나 올려줘야겠죠. 그러면 인덱스는 다음에 1번으로 간 상태에서 이 부분을 통과를 할 거고요. 0이 아닐 경우 봅시다. 0이 아닐 경우에는
그냥 넣으면 되겠죠. 넣고 그 다음에 역시나 여기 인덱스 같은 경우도 하나 증가를 해주면, 자 여기까지 함수면, 자 while문에서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받고 한자를 받았을 때 인덱스 값이 0이면 열린 괄호일 때까지 데이터를 다 버리고 기다리다가 열린 괄호일 때 데이터 하나를 넣고 그 다음에 인덱스를 하나 올리기 때문에 그 뒤에서부터는 열린 괄호 다음부터 오는 데이터를 쭈루룩 입력을 하게 되고요. 자 여기서 멈추면 계속 입력을 하겠죠. 저희가 닫힌 괄호를 찾아서 한 패킷을 잡아내야겠죠. 그래서 인덱스가 0이 아닐 때, 그렇죠? 0이면 안 되겠죠. 0이 아니고 받은 캐릭터 값이 닫힌 괄호일 때 하고 출력을 하면 되겠죠. 자 닫힌 괄호인 상태에서 출력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모니터를 띄우고, 자, 지금 이 카드 리더가 연결된 프로 미니에서 문으로 연결하려면 저희가 UART 라인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쪽에서 프로 미니 쪽으로 데이터가 갈 일이 없고요. 이쪽에서 문어 쪽으로만 데이터가 가기 때문에 문어의 RX 라인만 연결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프로 미니의 TX 라인을 문어의 RX 라인과 같이 연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카드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하면 데이터가 안 넘어오네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 시리얼 프로세스 함수를 콜을 해줘야겠죠? 루프에서. 그래서 콜을 하고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할게요. 지금 업로드할 때 에러가 나는 이유는요, 지금 아두이노에다가 저희가 펌웨어를 업로드할 때도 실제 USB 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 아두이노의 내부에 있는 그 프로세서에는 데이터가 UART 라인으로 업로드가 되는데, 지금 그 UART 라인 중에 한 가닥을 바깥으로 뺐기 때문에 데이터가 충돌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로딩을 하실 땐 UART 라인을 항상 이렇게 뽑으시고 업로딩을 하셔야 되고요. 업로딩이 됐죠? 다시 RX 라인을 연결을 하고 여기 한번 대볼게요. 카드를 대면 카드의 값이 이렇게 쭉 올라오죠? 근데 이거는 저희가 원하는 값이 아니죠. 카드 패킷 하나만 캐치를 하고 싶은데 지금 보면 계속 캐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뒤에 쭉 붙는 이유는 저희가 한번 처리한 다음에 여기서 버퍼를 다시 한번 클리어를 해주면 되는데요. 아이고, 이거 틀렸네요. 그쵸? 자, 다시 한번 업로드 하겠습니다. 업로드 됐고요. 카드를 올리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자, 그 프로 미니에서 전달되는 ID 값이 한 패킷씩 잘려가지고 처리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처리된 ID 값을 저희가 실제로 쓰고 있는 거는 저희 회사 서버로 보내고 서버에서 이 아이디가 회원 카드가 맞는 아이디인지를 확인하고 OK 값을 받으면 이 아두이노가 옆에 있는 장비를 켜주는 구조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서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테스트를 위해서 이 안에 조그만 미니 SD 카드를 이쪽에 삽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SD 카드 안에 인증된 그 카드의 리스트를 저장을 해두시면 그 리스트와 비교를 해서 맞는 카드면 장비를 킬 수 있게 하는 구조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SD 카드를 한번 열어보면요. 자, SD 카드를 열어보시면 리스트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마련해 놨고요. 지금 저희가 접촉했던 카드의 리스트를 저희 밸리드한 리스트 하나 이렇게 삽입을 하고요. 그러면 그 아두이노 우노가 이 리스트를 쭉 검사하다가 지금 접촉한 카드와 같은 아이디가 있으면 인증된 카드라고 판단을 하고 옆에 있는 장비를 켜주는 그런 구조를 테스팅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요. 자, 리스트를 저장한 이후에요. 여기 그 LCD 모듈에 대부분 LCD 모듈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LCD 모듈에 이 SD 카드, 마이크로 SD 카드를 이렇게 삽입을 하고요. SD 카드를 삽입하는 것도 저희가 한번 삽입해서 쓰는 방법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기존 거는 지우시고 라이브러리에 보시면 역시나 SD카드를 사용하는 예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SD카드에 리드 라이트 아두이노 샘플 코드를 한번 열어보시고요. 여기 샘플 코드는 간단하게 일단 SD카드가 제대로 연결되는지 이니셜라이징이 가능한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쵸? 이니셜라이징이 되면 그 다음에 SD카드에 테스트 txt라는 그 파일을 만들어서 테스팅 1, 2, 3 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열어가지고 테스트 1, 2, 3을 읽어서 표시해주는 간단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코딩이 동작을 하면 실제로 이 아두이노가 SD카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쓰고 읽고 쓸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업로드가 됐고요. 모니터 툴을 열어보면 SD카드가 인식이 됐고 이니셜라이제이션 됐고 그 다음에 txt 파일을 테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쓰고 읽기가 다 가능하다라는 정확히 실행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코드에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 코드로 옮겨와 보겠습니다. 자, SD카드를 읽기 위해서 필요한 헤더 파일을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열기 위한 오브젝트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셋업에 시리얼 셋업은 저희도 했죠? 그 다음에 시리얼 이니셜라이징부터 한번 카피를 해볼게요. 여기까지 하면 이니셜라이징 저희 그 셋업 함수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넣어서 이니셜라이징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려보고 보시면 LCD 이후에 SD카드 이니셜라이징까지 된 게 확인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루프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저희가 원하는 파일 리스트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아직은 셋업 함수 안쪽이고요. SD 파일 오픈을 하는 중에 저희가 갖고 있는 리스트 파일, 카드 리스트 파일을 오픈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복사를 해서 리스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출력을 하겠죠. 자, SD카드가 이니셜라이징 되고 저희가 입력했던 SD카드의 그 ID 카드 리스트 들이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함수는 간단해요. 파일을 오픈한 다음에 파일 안에 읽을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파일에 한 글자를 읽어와서 바로 시리얼에 쓰는 함수를 읽을 데이터가 없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구조고요. 이렇게 해서 그 파일 안의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일단 필요 없으니까 제가 해시 처리를 할게요. 자, 파일을 읽었다면 이제 이 파일 안에 있는 리스트와 저희가 받은 리스트를 비교를 해서 카드 아이디가 리스트 안에 있는 아이디인지를 확인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자, 함수명은 아이디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은 이 아이디를 체킹을 해서 실제로 카드 아이디가 리스트 안에 있다면 참을 리턴을 하고요. 리스트에 없다면 거짓을 리턴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 거고요. 이 함수에다가는 아이디를 넘겨줘야겠죠. 그래서 아이디를 비교할 수 있도록 위에서 보면 마이 파일에 그 파일은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만약에 이 파일이 오픈이 안 된다면 여기서 멈춰야겠죠. 파일이 없다는 뜻이니까. 그다음에 리턴해서 문양을 멈추겠습니다. 멈추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이디 체킹하는 함수를 진행할 건데요. 아이디를 찾았을 때와 안 찾았을 때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found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false, 거짓으로 먼저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와 같이
파일에 읽을 것이 있다면 여러 줄인데 그 중에 한 줄만 읽어봐야겠죠. 자, 이 함수는요, 스트링 라인이라는 변수 안에 그 파일 안에서 파일을 읽지만 어디까지 읽냐면 그 리턴 캐릭터가 있을 때까지 읽는다는 뜻이고요. 저희가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여러 줄의 라인이 있을 때 이 한 줄의 끝에는 항상 리턴 캐릭터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리턴 캐릭터를 만날 때까지 데이터를 읽어오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한 줄씩 읽게 되죠. 한 줄 읽은 다음에 자, 그 읽은 라인을 비교를 할 건데요. 여기서 스트링 함수를 써서 라인이라는 함수, 지금 그 파일에서 한 줄 읽어온 라인을 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str이라는 함수를 잠깐 찾아보시면요. 스트링은 첫 번째 스트링과 두 번째 스트링을 비교를 하는데요. 첫 번째 스트링 안에 두 번째 스트링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몇 개가 들어있는지 확인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리턴 값을 확인을 해보면요. 자, 문자열을 찾았으면 문자열로 시작하는 문자열에 포인터를 반환, 문자열이 없으면 널을 반환이죠. 이 두 번째 서브 스트링이 이 스트링 변수 안에 존재를 한다면 존재하는 위치에 첫 번째 문자에 포인터를 반환을 하고요.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널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저희 코드에서는요, 만약에 이 스트링 안에 라인이라는 이 파일에서 읽어온 스트링 안에서요, 이 id가 존재를 한다면 널이 아닌 값을 반환하겠죠. 그래서 이 함수 안으로, if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교한 id 값을 출력하고 그 다음엔 이렇게 되면 확인이 되겠죠.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my 파일에서 available 함수에서 read 함수를 콜을 하게 되면 파일 안에 캐릭터 수를 지칭하는 그 인덱스 값이 리드를 할 때마다 하나씩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파일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후에는 이 available 함수에서 더 이상 읽을 파일이 없다고 떠요. 그래서 다시 읽으려면 파일의 인덱스 값을 파일의 맨 앞으로 다시 이동을 시켜줘야 하는데, 여기서는 인덱스 값을 처음으로 옮기는 것보다 파일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해서 같은 효과를 내보겠습니다. 체크 id에서 파일을 먼저 열고 그 다음에 파일을 다 열어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파일을 닫아줍니다. 자, 이 체크 id 함수는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아까 시리얼 프로세스 중에 이쪽에 이 함수 아래가 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 id 값에 패킷 하나만 걸러내는 죄죠. 이 함수에서 하나만 걸러졌을 때 이 걸러낸 패킷의 id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행해 볼까요? 유아트를 연결하고 카드를 대보면 카드를 놓을 때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패킷이 넘어오고요. 리스트 중에 이 아이디가 찾아질 때마다 이렇게 뜨죠. 첫 번째 카드 아이디 패킷은 이쪽에서 출력이 되는 거고요. 출력이 되자마자 이 함수로 들어가서 파일 오픈이 되고, 그 오픈된 파일에서 리스트를 쭉 검사해가지고 아이디가 매칭이 되면 여기서 아이디를 한 번 더 출력을 해주고요. 리스트가 출력이 됐죠. 리스트가 됐다라는 뜻은, 잠깐 이걸 지워볼게요. 자, 리스트가 됐다는 뜻은 많은 아이디 카드가 올려졌다는 뜻이겠죠. 자, 이제 장비를 켜줘야 되는데, 장비를 켜줄 때는 이 에피소드의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제가 파워박스라는 걸 만들 거고요. 220V 전원을 받아서
아두이노에서 컨트롤 해줬을 때 이 파워박스에 붙은 장비의 전원을 온오프 해줄 수 있는 그 장치를 만들 건데요. 아두이노의 한 가닥 출력 핀을 하이나 로우로 컨트롤해서 그 파워박스에 명령을 보내줄 건데요. 이 명령해주는 핀을 사용해서 그 출력 핀이 하이 5V일 때는 장비의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시간이 다 되면 그 핀을 로우로 떨어뜨려서 장비의 전원을 끄는 방식으로 동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하기 전에 일단 카드를 올렸을 때 올려놓은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카드가 올려져 있는지를 검사를 하도록 하고, 올려져 있는 시간 동안 계속 온 시그널을 계속 줘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카드가 치워지면 일정 시간 동안 잠깐 기다렸다가 장비에 오프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루프 안에 타이머라는 기능을 쓸 건데요. 아두이노 안에서는 클락, 시계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이 시계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계속 티킹을 하는데, 틱이라고 하는데 시스템 틱이라고 하는데, 그 시스템 틱을 제가 이 코드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 시간을 초 단위로 하면은 굉장히 편한데요. 아두이노에서 제공한 함수 중에 밀리세컨드, 그러니까 1000분의 1초로 그 시간값을 리턴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밀리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타임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이 타임이라는 변수엔 어떻게 넣을 거냐면 이렇게 밀리이즈 함수를 넣게 되면 이 타임이라는 변수에는 현재 아두이노가 카운팅하고 있는 밀리세컨드 값, 시간 값이 일단 저장이 되면서 초기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정상이라면 저희가 OK 카운트라는 걸 사용해서 장비를 ON 해줄 텐데요. 일단은 0으로 초기화하겠습니다. 자, 루프가 돌 때 만약에 타임 여기 1000분의 1초이기 때문에 현재 타임에 1000을 더하면 1초 후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현재 밀리세컨드에 1초를 더한 게 지금 리턴한 밀리세컨드보다 작을 때 1초가 지났다는 뜻이겠죠. 지난 타임에 함수를 돌린 시간부터 1초가 지났을 때마다 이 함수 안으로 콜이 될 텐데요. 확인을 위해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찍고 다음 타이머를 위해 현재 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초 카운터가 동작하는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현재 밀리세컨드가 예를 들어서 200이라고 치고, 맨 위에서 현재 밀리세컨드로 초기화를 할 때 타임 값에는 200이 들어가겠죠. 자, 지금은 현재는 타임이 200이기 때문에 이 값은 1200이 되겠죠. 그리고 이 루프가 콜될 때마다 밀리세컨드의 함수는 천천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얘는 1200이고 얘는 200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함수에 들어가지 않고 이 루프 함수를 돌다가 계속 루프를 돌아요. 루프를 돌다가 밀리세컨드 함수가 계속 증가해서 1200 이상이 될 때 이 타임 플러스 1000보다 커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아래로 들어가서 1세컨드라는 캐릭터를 한번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타임 값이 현재 시간이 1201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끝나죠. 그 다음에 여기 타임 1201에 1000을 더하기 때문에 2201이 들어가게 되고, 이건 현재 밀리세컨드보다 작기 때문에 계속 패스를 하고 있다가 또 밀리세컨드 값이 2201이 되는 순간 이 함수 안에 들어와서 이 1세컨드를 출력을 하고 또 초기화되는 이런 반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초 타이머의 형태로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체크 아이디를 했을 때 이 함수에서 우리가 리턴을 해줘야 하는데요. 우리가 리턴을 위해서 리턴할 때 파운드를 리턴을 해주면 항상
지금은 false로 리턴이 되겠죠. false로 리턴이 되지 않게 하려면 여기서 리스트 된 것, 이 리스트 된 아이템을 찾았을 때는 found를 true로 바꿔주기만 하면 이 체크 ID 함수를 콜했을 때 ID 값을 찾으면 true로 리턴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로 리턴을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체크 ID를 했을 때 true로 리턴을 한다면 OK 카운트를 125로 넣어볼게요. 이 125의 의미는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125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장비가 파워 온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캐릭터가 있는 위치에서는 장비가 전원이 켜진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스트링을 확인을 하고 아이디가 확인이 되는 순간 OK 카운트에 125라는 값을 넣고 장비를 온 해주고요. 타이머에서 여기 타이머 잠깐 지우고요. 만약에 OK 카운트가 0보다 크면 OK 카운트를 1씩 떨어뜨립니다. 그럼 초당 1씩 떨어지겠죠. OK 카운트 값이 125면 125번 떨어지겠죠. OK 카운트가 떨어지는 중에 OK 카운트가 120보다 작으면 125로 세팅을 했었으니까 5초 이후에, 그죠? 5초 이후에 이해하시나요? 자, 처음에 저희가 카드가 확인이 되면 OK 카운트에 125초를 세팅을 했어요. 왜냐면 1초당 하나씩 떨어지니까 125초 세팅을 했고요. 1초씩 떨어지고 있는 중에 계속 이 함수가 루핑이 돌겠죠? 그죠? 5초가 지나면 120이 되는데 이 120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지속적으로 카드 아이디가 오고 있는데 올 때마다 시리얼 프로세스 함수가 프로세싱을 해서 OK 카운트를 125로 자꾸 바꿔주기 때문에 카드 값이 끊이지 않고 오면은 올 때마다 125로 바꿔주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5초 안에 카드가 한 번이라도 읽히면 그 읽히는 카드 값이 정상 카드라고 판단이 되면 이 120이 올 리가 없겠죠. 계속 125로 이니셜라이징 되니까. 근데 이 120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카드가 읽혀지지 않는다, 카드가 없어졌다, 카드가 리무브 됐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드가 리무브 됐다라는 걸 일단 안내를 해주고, 이 120초 저희 참교수 같은 경우는 카드를 가져가시면 한 2분 정도는 저희가 여유 시간을 드려요. 그래서 2분 안에 재충전을 하시던가 뭐 사용 안 하시면 그대로 가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2분이라는 시간을 드리기 때문에 120이라고 세팅을 했습니다. 자, 카드가 리무브가 됐고 이후에 else, 여기 else가 뭐죠? 여기는 카운트가 0보다 크지 않을 때, 그러니까 OK 카운트가 0일 때는 파워가 오프가 됐습니다. 자, 이걸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지금은 파워 온과 파워 오프를 할 수가 없으니 이거를 저희가 LCD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먼저 진행하기 전에 일단 그 TFT LCD 위에 저희가 글자를 어떻게 배치할지를 정해야 되는데요. 셋업 함수죠. 셋업 함수에서 배치 위에서 그 글자를 배열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브 스테이션 글자를 열어주면서 건데요. 저희가 한 3줄에서 4줄 정도 정보를 표시할 공간이 필요한데요. 25포인트 정도 Y축으로 밑으로 내리고 3줄 정도만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25 Y축이 글자 단위당 조금씩 내려가겠죠. 자,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하고, 이런 식으로 4줄이 표시가 되는데요. 문제는 지금 여기 있는 글자들이 이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글자들을 지웠다가 다시 썼다는 현재 상태에 따라서 반복 작업이 필요한데, 지우는 과정이 실제로 TFT LCD에서는 뭐 스페이스를 덮어 쓴다던가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텍스트가 표시된 위치에 사각형 박스를 덮어가지고 글자를 지우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각형 박스를 그리는 방법부터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한 라이브러리 패키지에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픽 테스트 소스를 잠깐 다시 오픈을 하고요. 자, 여기에 렉트 단어 검색해 보시면 사각형을 그리는 예제가 있어요. 필 디렉터가 있네요. 네, 이 함수 이름은 필렉트입니다. 필렉트가 아니라 필렉트로 바꿔주고요. 실제로 이 들어가는 변수, 입력 변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대로 한번 돌려볼게요.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네,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글자를 쓴 이후에 그 다음에 지우고 싶으시면 지금같이 이 필렉트를 사용해서 검정색으로 덮어버리면 지워지겠죠. 자, 그럼 이 예제를 가지고 아까 로직으로 시리얼 모니터를 확인했던 이 로직을 TFT LCD에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카드에 정보가 오면은 카드가 디텍팅 됐다라는 표시가 있어야겠죠? 자, 이걸 다 이렇게 카피해서 들고 다닐 필요는 없는데, 그렇죠? 두 번째 줄에 이 글자가 표시되기 전에 어떤 글자가 있었을지 모르니까 일단은 한번 지우고 글자를 표시를 할게요. 240에 25, 그 다음에 이번에는 블랙으로 해야겠죠. 자, 이게 글자를 표시하는 포맷이 됐습니다. 이 방법으로 다른 것도 표시를 해볼게요. 자, 카드가 디텍팅이 되면 카드를 체킹하고, 카드를 체킹할 때 이게 카드 아이디가 밸리드하다, 맞다라고 하면 두 번째 줄에 카드가 밸리드하다 라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카드가 밸리드하기 때문에 장비의 파워를 ON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자, 여기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이 드라이브 연결을 하고 카드를 대면, 네, 카드 파워 온이 지금 세 번째 줄로 안 옮겼네요. 파워 온을 세 번째 줄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75 픽셀에서 올리는 걸로 이동하고 계속 로직이 돌아가면서 카드가 평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카드를 뗐는데 지금 한 두 번, 세 번쯤 계속 평가되는 과정이 눈에 띄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냐면,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 시리얼 프로세스라는 함수 통해서 체크 아이디라는 함수를 굴리는 동안에도 여기 보시면 시리얼 입력, 이 시리얼 입력에서는 계속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쭉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리얼 안에 레지스터에는 이 데이터가 저희가 이 함수를 돌려서 평가하는 중에서도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가 끝난 다음에 카드가 떨어져 나갔어도 이 남아있는 데이터들을 계속 평가해주는 로직을 돌기 때문에 저희가 카드를 떼도 잠깐 이렇게 몇 번 한 수차례 도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지우고 싶으시면 평가가 한번 끝난 상태, 그쵸? 여기죠? 여기서 카드가 디텍트 되고, 그 다음에 평가가 끝난 상태에서 스트링을 초기화하는 동시에 저희 버퍼 스트링을 초기화하면서 여기서 이 시리얼 인터페이스의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쓸모는 없지만 계속 다 읽어버려서 비우는 작업을 추가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카드를 대면, 그렇죠? 평가에서 파워 온까지 올라오죠. 그 다음에 카드를 떼면 바로 멈추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카드를 뗐을 때 카드 카운트에 125초라는 유예 기간을 두고, 유예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저희가 루프에서 계속 타이머가 돌면서 5초 이상 데이터가 오지 않으면, 카드 아이디 데이터가 오지 않으면 이제 카드가 떨어졌다, 카드가 없어졌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카드 리무브라는 글자가 뜨는데, 이때 TFT에 표시를 하기 위해서 프린트를 걸어보고요. 자, 이번에는 글자를 모두 다 지워야겠죠. 모두 다 지워야 되니까 여기서 25 두 번째 줄부터 15, 75 세 줄을 지우고요. 그 다음에 25 첫 번째 줄에다가 라인을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원이 파워가 꺼지면, 자, 이 상태에서 실제로는 이 카드 리무브드라는 메시지가 거의 120번 정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120번 나온 이후에 파워 오프가 뜰 수 있게 되죠. 네, 너무 오래 걸리죠. 여기다가 지금 현재 몇 초가 남았는지 한번 표시를 해줘 볼게요. 카운트에다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몇 초가 남았는지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파워오프 상태죠. 초기에는 파워오프 상태가 파워오프인 걸 확인하고, 카드를 대면 카드가 디텍트 됐고, 카드가 밸리드하고, 그 다음에 파워가 온 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카드를 리무브를 하면 5초 동안 기다릴 거고요. 5초가 지나면 카드가 리무브 되고 120초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파워가 오프되는 로직이 실행이 되겠죠. 지금까지 어떻게 아두이노를 사용해서 이 LCD에 원하는 정보를 표시해 줄 수 있는지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렇게 등록된 카드가 확인이 되면 최종적으로 장비의 전원을 껐다 켤 수 있는 이 파워박스를 만들어 볼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